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화요일 순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과장 없이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 뉴스 라이더로 함께하는 노민주 리포터,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금요일이 아닌데 네. 낯선데 화요일에 오셨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화요일 그냥 한번 오셨군요. 와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화요일만에 또 새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앞에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하니까요.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고 정말 이 화요일 조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화요일에 또 화가 많은 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조아라 변호사님이 정리도 잘 해주실 것 같고 2주 만에 저희가 뵙는데요. 네. 그동안 참 화가 많이 나는 소식도 있었고요. 다사다난했습니다. 진짜. 네. 예. 사실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 노 과장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제시하는 이 5가지 사안을 잘 들어보시고 네.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PC방에 같이 가볼 것, 술버릇을 확인해 볼 것, 장시간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 또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볼 것, 또 일부러 가벼운 싸움을 한번 걸어볼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배우자 만나지 마라. 네, 성격을 그런- 알 수 예. 있는. 뭐 비슷한, 사소한 행동들일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단서들을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금 이 5가지 행동은 몇 해 전 한 성교육 전문가가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이 잔혹한 범죄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이런 내용 역시 또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SNS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요즘 흉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구나, 이런 테스트도 하는구나 싶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이었고요. 서울역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현장에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헤어지자 이 말이 좀 네. 방아쇠를 당긴 것 같네요. 네, 대부분 이제 이런 교제 살인이나 폭력 사건을 예. 보면 교제 기간 동안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씩 드러나다가 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제 변심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조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 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성격 파악하는 방법 몇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보통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좀 하다 보면 그 보통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본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 거제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교제 폭력이 결국 이제 피해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했었는데 교제 살인 사건 자체 사례가 요즘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된 현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 이 정부 차원의 정확한 그 현황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흘에 1명꼴로 당했다는 셈인데요. 예. 이 밖에도 미수에 그쳐서 겨우 살아남은 여성이 311명, 합치면 총 45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중 하루 1명 이상이 평소 알고 지낸 남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살해를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네, 언론 보도만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였으니까 실제로 또 찾다 보면은 아마 사례가 더 많을 것이고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구속 비율을 또 살펴보면요.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암담한 현실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경찰 112 신고 접수 시스템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집계한 결과 13,900여 명이 이 관련 사건으로 검거됐습니다. 이에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310명이었는데요. 단 2.2%에 불과한 수치인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지난달에 있었던 거제 폭력 그리고 사망 사건이 이어졌죠. 그 얘기를 짚어보면 20대 여대생이 남자친구로부터 교제 폭력을 당하고 9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경찰이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불승인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체포 불승인, 요건이 불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예. 고인의 장례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내 여성단체들도 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윤소영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여성폭력에 관련돼서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반해서 젠더폭력,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강간 사건 또 13세 미만의 대상을 한 성범죄 사건에는 집행유예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검찰, 법원의 대응도 강화돼야 되고요. 처벌도 세분화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거.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내가 지금 급박하다, 즉시 보호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할 때 즉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법당국의 조치가 지금 빨리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적용된 성범죄 사건을 보면요. 실형이 2010년에는 53.7%에서 2019년에는 40.9%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에 반해서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에 46%에서 약 59%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도 저런 흉흉한 뉴스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올 때 법이 과연 제대로 피해자들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빈틈이 너무 많고 회의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반응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개별적인 사안을 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뭐 개별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예. 이러한 내용들을 떠나서 실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에 노출이 될 경우에 즉각 이를 범죄로 인식을 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제하는 관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도 별도로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사건 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과거보다 신고하는 비율 자체는 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가정 내의 폭력, 그다음에 뭐 연인 관계의 폭력을 그냥 개인적인 일, 가정 내에서 일이라고 해서 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현실에서는 좀 명확하게 불법 행위로 인지를 하고 이제 수사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뭐 현행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교제 폭력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제 폭력에 있어서 맹점 역할을 하는 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반의사 네. 불벌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범 비율도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금지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이제 교제 살인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반의사 불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형법에서는 폭행, 그다음에 협박, 명예훼손 같은 죄들을 반의사 불벌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합의나 처벌 불원의 의사로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에 대응을 못하게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거죠.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처럼 살인이나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의사 불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살인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의사를 당연히 불문하고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폭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폭행이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서 강력 범죄로 좀 이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한 거 아니냐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을 하지 말고 합의 여부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예.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접근을 강제로 우리가 막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그렇죠. 풀 수 있는 조치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시간 댓글로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교제 폭력 적으시고 또 스토킹 범죄도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스토킹 범죄도 증가 추세여서 살펴봐야 될 텐데 스토킹 하니까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또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뭐 물건을 그 상대방한테 보내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한테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들 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요. 예. 이런 행동을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준다 하면은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도 사실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는, 즉 추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는 초반에 이를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중범죄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지역의 그 출신 여중생 가수가 네. 최근에 그 스토킹에 노출됐다라는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와서 네. 팬들이 우려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연장에도 찾아가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고 양육을 해주는 할머니에게도 전화를 거는 방식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관련 기사의 댓글로도 꾸준히 내 딸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해자는 나이가 또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재범의 위험성도 당연히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1심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 현재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변 구속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조금 더 좀 중한 그렇죠. 범죄로 인식하고 그 네.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항소를 했던 거군요. 네,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심각성을 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부터 민간 경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민간 경호원에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경남경찰청 김정환 경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이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중에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신변보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근접 경호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3일이 원칙이고 필요시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명백하게 나에게 보복을 가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대상이라든지 이 사람이 구속 영장까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돼서 내 주거를 알고 있고 내 동선을 알고 있고 나를 찾아올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됐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피해자가 원한다고 한다면은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근처에 있는다든지 근접해서 따라다니고 가해자가 오면은 직접 제지도 하고 그분들께서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해서서 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조치들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 이때가 정말 더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역시 민간 경호가 지원이 됩니다. 경남경찰청에서 민간 경호 지원을 시범 실시한 지 만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이를 이용한 사람이 모두 21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근접 경호가 3일이 원칙이고
필요시에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이걸 요청할 텐데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이 민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제가 피해자라고 가정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이 정말 그 신고가 들어가고 사건화된 후에나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심각하게 가지 않기 그 전에 혹시 피해자가 좀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후에 수사관의 판단으로 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무한정 제공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지원 사업이 일단 시범 실시 중인 만큼 실질적으로 지원책을 좀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보완적인 부분 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시가 되면서 동시에 또 보완도 필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실제로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각한 스토킹 피해에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지켜보는 또 주변의 인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동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겪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가장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지원을 받고 접근 금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입증 책임이 안타깝게도 피해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 측에서도 이 스토킹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 금지나 뭐 민간 경호 뭐 지원 제도 이용하기 위해서 모두 이런 입증을 하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이제 스토킹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용될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스토킹 대처 단계에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특히 이제 전 연인에 대해서 이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과 같은 연인 관계에서 이런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막 주변에서 중재를 해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걔가 원래 그런 애다. 뭐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야. 짧게 네, 부탁드려요. 시간이 이런 다 얘기들을 됐습니다. 좀 예.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민주 리포터와 조아라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